14일 날 다음날 안중으로 사는 우덕선, 조도선과 함께 하얼빈역의 그 전역인 체가구역으로 가서 그 두 사람을 체가구역을 담당토록 하고 자기는 하얼빈역을 담당하기로 한 뒤 10월 25일 하얼빈역으로 출발합니다. 다음날 10월 26일 안중으로 사는 아침 7시쯤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9시쯤 이토 히로부미가 탄 특별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안중근 여사는 플랫폼에 정렬한 러시아 의장내의 뒤쪽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영 인파와 외교 사절의 인사를 받고 다가오는 이토를 향해서 육척부로 권총을 쏘았습니다. 때는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의거를 직접 계획하고 준비해서 단행한 것이며 여러 명의 독립군이 후원을 해서 하얼빈 의거가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연추의 재력가인 최재형, 그리고 그 당시에 한인신문인 대동공보사가 하얼빈 의거를 후원했다는 그러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안중근 의사는 이토의 하얼빈 방문 소식을 확인한 뒤 어렵게 거사 자금 100원을 빌리고 하얼빈 현지에서 자금의 부족하여 또 50원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만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와 관련해서 최재형과 같은 재력가라든가 또 신문사인 대동공보사의 후원을 받았다면 거사 자금을 그처럼 어렵게 마련할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 당시 최재형이나 대동공보사의 후원을 받지 않았음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의 하얼빈 방문 소식을 들은 뒤 그 당시 연주에 있던 최재형을 만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재형은 하얼빈 의거의 후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최재형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한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것과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은 분명히 가려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일 무장투쟁 실패 후 안중근 의사와 최재형의 관계는 좀 멀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무장투쟁을 계속하자, 그리고 최재형은 안 된다, 무장투쟁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조금 갈라졌어요. 최재형은 한일 무장투쟁 실패 후 1909년 1월 17일자와 20일자 이 대동공부에 의병을 강하게 비판한 광고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의병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한편 안중근 의사는 1909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무장투쟁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동공보사 관계자들이 무장투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무장투쟁을 계속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최재형이나 또 대동공보사는 그건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3월 의형제인 김기룡 등과 아까 말씀드린 단지동맹을 맺으며 이토 처단을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의형제인 또 최재형의 처조카인 어민섭은 역시 안중근과 의형제를 맺은 그런 사람인데, 어민섭은 사실 단지동맹에 참가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최재형 처조파인 어민섭은 단지동맹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무장투쟁에 반대했던 최재형과 또 찬성했던 안중근 의사가 소원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당국은
이 초기의 첩보에 근거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영웅으로서 떠받들어지는 안중근 의사의 위색을 낮추기 위해서 하얼빈 의거가 대동공보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카이 경씨, 관동 헌병대장, 브라치 정무국장, 미소부지 검사 등 일본의 조사 담당자들은 철저히 추주한 결과 하얼빈 의거가 대동공보사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안중근 의사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리슨 재판, 이 여순 재판 결과 안중근 의거 연루자 16명 중 연루자가 16명입니다. 중 안중근 의사와 조력자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3명만이 하얼빈 의거의 관계자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6명을 의거 관계자로 생각했는데 결국 우덕선, 조덕선, 유동아 이 3명만이 하얼빈 의거의 관계자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하얼빈 의거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거사 계획을 세우고 3명의 동지들을 모아 스스로 이토록 처단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연해주에는 일본의 첩자들이 널리 퍼져 있어서 이토 처단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의논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는 단독 거사를 결행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 당국의 철저한 추적 결과 안중근 의거는 안중근 의사의 단독 기록에 의한 의거였고 최재원과 대동공보사의 하얼빈 의거 후원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얼빈 의거는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얼빈 의거로부터 9일 동안 9만여 통의 전보가 전 세계를 오가며 한국 청년에 의한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는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보로서 알리는데 9일 동안에 9만여 통의 전보가 이토 히로부미 사망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던 것이죠. 러일 전쟁에 승리한 강대국 일본의 최고 지도자인 이토가 한국 청년에 의해 살해된 사실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목숨을 바쳐 일본의 한국 진멸과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던 것입니다. 하얼빈 의거는 수는 우리말로 손문을 비롯한 중화민국 건국 세력과 중국의 항일 투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인보다도 중국인들이 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얼빈 의거는 절망 상태에 빠진 한국민이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항일 의혈 투쟁의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봉창 의사, 윤석열 의사의 의거는 당시 한인 애국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안중근의 둘째 동생 안공근의 직접 지휘하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중국 초대 총리를 지낸 저우얼라이 주얼레는 하얼빈 의거는 한중 양국의 항일 공동 투쟁의 계기가 되었다고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중근 의사의 리슨 재판 투쟁, 여순 재판 투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의사칭호는 누가 먼저 붙였습니까? 안중근 의사의 의사칭호.
하얼빈 의거 나흘째 되는 날 미소부치 일본 검사가 안중근 의사를 신문에만 써 이토를 죽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는 이토의 제목으로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한국 국권을 탈취한 죄, 무고한 한국인들을 살해한 죄, 한국 군대를 해산시킨 죄, 동양평화를 파괴한 죄 등 15가지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미소부치 검사는 안중근 의사가 말한 이토의 죄 15개의 제목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이제 진술하는 말은 들으니 참으로 동양의 의사라 하겠다. 그대는 의사이니까 반드시 사형받을 법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법률에서도 정치법은 사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검사도 처음에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지시에 의해서 결국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 검사가 안중근 의사를 최초로 의사로 호칭했고 그것도 한국의 의사가 아니고 동양의 의사로 호칭했던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안중근 의사 유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 여순 감옥에 수감됐을 때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사를 테러군자로 생각하고 중국어로 때리기도 하고 또 지나가면 발질로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간수, 또 검사, 판사, 방청객들이 안중근 의사의 고매한 인품과 헌신적인 애국심 그리고 동양평화 사상을 접하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감옥의 관리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글을 받아 기념하기 위해서 비단과 종이를 넣어줘서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2개월 동안에 200여 점의 글을 썼고 오늘날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60여 점이 남아있습니다. 1924년 안중근 의사 유목 한 점이 20억이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안중근 의사 유목 한 점이 50억에 거래되게 됐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죠. 돈도 그렇게 되지만은 안중근 의사 유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당시 이 토를 일본 최고의 영웅으로 존경하던 일본인들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존경의 증거몰입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 그래서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잘 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일본인도 안중근 의사를 높이 존경해서 이러한 그 휴호가 남겨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최초로 일본 헌법을 작성하고 일본 총리를 4번이나 겸임하고 또 일본 화폐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전 화폐가 정치인으로서 이토의 사진이 얼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러한 존경하는 인물을 죽인 안중근 의사를 훌륭하다 해가지고 글 하나 써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 유목을 볼 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리슨 법정 투쟁을 벌였는데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였는가? 안중근 의사를 사형에 처한 우리신 법정, 여신 법정에 대해서 당시 영국의 동맹국가, 일본의 동맹국가인 영국의 신문 더 그래픽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열변을 통한 안중근은 마침내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 늠름하게 법정을 떠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유명한 재판 사건은 안중근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닐까. 결국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의 신문이 윌슨 법정 투쟁의 승리자는 안중근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죽음을 앞둔 윌슨 법정에서 당당하게 일본의 침략상과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또 그 역사적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의 내용과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구상한 동양평화론은 첫 번째로 미순 여순의 동양평화회의 본부를 설치한다. 둘째로 한국, 청국, 일본 삼국 연합군을 창설한다. 세 번째로 삼국 공동은행을 설립한다. 네 번째로 삼국 공용화폐를 발행한다. 그래서 삼국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공조를 추구하는 동북아 연합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대해서 아시아 연합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구성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유럽연합과 똑같습니다. 유럽연합과 똑같아요.